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12월 1일 장중방송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리스크 관리자 베프로와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시장 활발하게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이번 12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체크해 보면서 오늘 하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프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증시 브리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시장 방향성 제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국내 증시 기분 좋게 시작했죠. 우리 국내 증시는 파월 의장발 호재에서 기인한 미국 증시 급등 효과와 원달러 환율의 급락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MSCI 리밸런싱발 대규모 외국인 패시브 수급이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2년물 금리 하락과 위험 선호 심리에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건설, 인터넷,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일 나스닥 지수 급등에 따른 네이버와 카카오그룹 등 성장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제약,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들어간 업종이죠. 그리고 게임 등 고성장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국토부 규제 완화 기대에 따른 건설주 또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전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업종 테마들이 강한지 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이 상승한 이유가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파월 의장이 어떤 발표를 좀 진행을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기분 좋게 그 발언들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을 거고 그 발표를 분석해서 방향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발표가 있기 전까지의 시장은 블라드 총재의 최종 금리 5에서 7%대 발언 이후 연준의 매파적인 색채 강화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퍼져 있었는데요. 근본 파월 의장의 연설은 이 불안감, 시장에서 덜 매파적일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비둘기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그 전망 또한 불확실한 만큼 물가 안정이란 책무를 달성하기까지 긴축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시차로 급격한 긴축 효과가 아직 완전하게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섣부른 것으로 보이지만 과잉 긴축 또한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수요를 파괴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금리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 의장 발언 세부적으로 나눠서 방향성 체크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을 연준이 재확인시켜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금의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이 아닌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수요단의 물가 압력을 낮추는 작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적 시장의 불안을 한 축으로 잡고 있었으나 파월의 발언, 경제를 파괴적인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할 의도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불안을 일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불안기에 그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형태,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 및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신경 쓰는 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균형적인 위험 관리는 연준이 금융 안정성도 주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서 지난 잭슨홀 사태처럼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본 파월의 발언은 시장의 단기 랠리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겠습니다. 그러나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이미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의 핵심은 속도 조절 기대감이 아니라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위험 선호 심리를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겠으나 12월 FOMC 전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서 일정 비중은 현금 보유를 해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지금 이 시장의 모든 것들을 순풍으로 불게끔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오전장에서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체크를 해야 되고 국내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시장 두 가지 특징 뉴스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뉴스를 보시면 XR 기기 8년이면 스마트폰만큼 큰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XR 시장 개화로 현재 주요 사용되는 LCD 액정 표시 장치와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넘어 마이크로 OLED 활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내년 출시 예정인 다수의 신제품이 수요 동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시장에 참가하면서 기폭제가 마련됐다면서 VR 기기 편중에서 벗어나 AR 증강현실 기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 특히 애플이 8K 초고 해상도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XR 기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면 관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지금 시장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매출 또한 올해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은 1,800만 대를 기록한 뒤 2023년엔 3,600만 대, 2배가량 느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24년도에는 5,700만 대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시장을 장악한다면 머지않아 2030년에는 10억 대에 근접하며 스마트폰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 속 우리가 공부해야 할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BT, 선익시스템, MP, 맥스트, 나무가 등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테마들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고요. 그렇게 면담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등 정책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시청 집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을 만나 주택정책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한한 알호가일 장관은 네온 메가 프로젝트의 이사로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면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공급을 포함한 양국의 주택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울러 지난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같은 소식 속 공부해야 할 두 번째 테마들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건설, 신원종합개발, 일성건설, 이화공영 등 건설 대표주와 중소형 테마주들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잘 짚어주신 저희 정프로님에게 다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저희 종목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가 오늘 8%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이브 이번에 상당히 심상치 않았었다고. 자, 마마 어워즈가 어제 또 열렸습니다. 자, 하이브 마마 어워즈에서 총 14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BTS부터 시작을 해서 자, 뭐 래퍼 지코, 방탄소년단, 제이홉,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프, 르세라핌 등 하이브 레이블들이 지난 29, 30일에 개최된 마마 어워즈에서 11개 부분 총 1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방탄소년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마마 대상 4개 부분을 석권에 올해 신설된 마마 플래티넘까지 받았고요. 자, 그만큼 하이브에서 BTS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아티스트들이 잘 나가고 있다. 올 한 해는 하이브의 해로 봐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이브는 이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내일 한번 조금 주춤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계속 한 번 더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는 딱히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뉴스 보여드릴게요. 넥슨 넷마블NC 글로벌 시장 견워 총 제2의 배그 노린다 등 이제 글로벌 시장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시장은 콘솔 기반의 게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콘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 PC 게임보다 더욱더 시장이 클 수 있어요. 그 파이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위믹스로 인해서 위메이드 관련된 악재는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은 충분히 더욱더 상승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보유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보유 종목들 너무 다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장중 방송 때는 딱히 뭐 더 짚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좀 더 중요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가 좀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장중 방송 때는 이렇게 종목 브리핑 마감하도록 하고 장 마감 때 조금 더 길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저희 또 리딩 잘 따라오시고요. 저희는 리딩방에서 인사드리면서 장 마감 때 또 다시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